여러분, 이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젠스파크 미쳤습니다. 무제한 AI 채팅, 젠스파크 AI 채팅 이제 크레딧 차감 없이 무제한으로. 이거는 젠스파크 대표이사가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광고 홍보 영상이에요. 한 곳에서 모든 AI를 지금 무료로 쓰세요. 무료 AI 이거 하나로 끝. 대학생 유튜버 프리랜서 무조건 써야 할 생산성 툴 젠스파크 리뷰. 저도 이 광고 영상들을 보고 연간 구독을 결제했습니다. 몇 시간 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만큼의 크레딧이 빠르게 소모됐습니다. 광고 영상에서 이런 얘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딧이 소모되는 시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썸네일이었죠. 그 결과 이걸 저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젠스파크 실제 사용 후기, 제 영상의 댓글은 183개, 이 중에 물론 제 댓글도 있습니다. 허나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피해를 토로하셨습니다. 닉네임에 한글 이름이 있는 분들은 불러 처리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도 연간 구독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PPT 계속 수정했더니 1만 크레딧이 그냥 없어지더군요. 구독 전에 이 영상을 봤어야 했는데요. 전부 다 공감합니다. 도대체 유료 구독인데 코인이 깎여요. 너무 신경 쓰이고 초조해요. 저도 너무 신경 쓰이고 초조한다는 이런 표현을 영상에서 했었는데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엄청 많이 뿌려놨더라고요. 너무 후회돼요. 젠스파크 구독 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이 댓글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댓글 다 남겨드리고요. 이 댓글만 남겨드리는데 며칠 걸렸어요. 정말 저도 피곤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30만 원이 한 달도 안 돼 녹았어요. 중요한 PPT 자료를 만든다고 유료 결제를 했는데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이 모두 소진, 더 사용을 원하시면 다시 구매. 그렇게 결제된 금액이 30만 원이 넘었어요. 어찌된 일인 정말 황당해서 한국 지사 고객센터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몰라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댓글 제가 또 달아드렸죠. 젠스파크 영상들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영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릴게요. 젠스파크 어제 가입했는데 어디서 해지하나요? 왜 해지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실까요? 환불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또 알려드렸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긴 메일이었는데 정말 좀 딱했습니다. 정말 그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분. 결과는 다행히 좋았습니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였는데요. 정말 쉽지 안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어떻게 구독 해지 절차를 이틀을 걸쳐 찾다가 구독 해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황당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눈이 의심돼서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을 눈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될지 모든 게 어려운데 멘붕입니다. 젠스파크 이 친구들 어디 제가 말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초면에 왜 많은 소비자분들이 구독 해지 환불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틀 동안 찾았대요. 근데 제대로 못 찾았대요. 찾았는데도 UI UX가 한국 소비자분들께 어려워서 그래요. 월간 구독자 환불 기간은 결제 후 24시간이에요. 이것도 촉박하죠. 소비자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는 7일이에요. 근데 왜 해외 AI 서비스는 24시간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댓글이 쌓이자 젠스파크 마케팅 담당자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실제 메일 캡처한 거고요. 젠스파크 관련 영상 내용 보안 요청 및 크레딧 제공 안내.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안 보신 분은 영상 끝나고 보세요. 재밌습니다. 오늘은 그 3주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메일 4통, 지난번 영상에서는 메일 2통까지였죠. 이제 나머지가 다 완결 편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 완료. 자, 이 법적고지는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영상은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젠스파크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입니다. 유료 구독 시 매월 크레딧, 만 크레딧을 제공하고 고급 AI 기능 사용 시 크레딧이 소모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경험한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광고에서 강조된 무제한 무료로 쓰세요. 무료 AI 크레딧 차감 없이 무제한으로 젠스파크 미쳤다 이거 하나로 다 될 것 같은 표현. 제 머릿속에 이게 각인됐었어요.
유료 구독했으나 실제 서비스 사용한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지금 댓글 다신 많은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크레딧 소모 속도와 기준이 가입 전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했고 상상도 못했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댓글로 유사 피해 호소를 하시는 이 많은 분들, 그리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젠스파크에서 온 메일들, 자 바로 보여드립니다. 일부만, 지금 메일 전체를 다 보여드리면은 이 제목 하나만 해도 이렇게 하나 너무 많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발신 처음 온 메일은 젠스파크 인플루언서 마케팅 담당자였고요. 요지는 영상의 내용 보완 요청 및 크레딧 제공 안내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그랬지만 이 메일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영상 보완을 요청하고 크레딧을 제공한다면서 영상을 올릴 때 광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 말이 없었어요. 크리에이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크리에이터는 블로그, 유튜버, 틱톡, 스레드 다 이거 해당됩니다. 잘 들으세요. 대가를 받고 경제적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개선된 내용을 요청한 영상을 만들면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죠.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젠스파크가 아닌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바로 메일을 회신하기 전에 제미나이와 클로드, 퍼플렉시티 제가 사용하는 AI들한테 이 메일을 주고 법적 검토를, 내가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결과는 모두가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에 대한 위험과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가하겠습니다. 특정 기업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니까요. 저는 표시광고법이란 이 단어를 이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크로스체크로 구글 네이버 등에도 검색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첫 번째 메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건설적이고 기업 대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로 답했습니다. 제가 작아도 기업이잖아요. 단순한 크레딧 제공이 아닌 UI UX 개선으로 한국 소비자 안내 방식을 개선해서 성장통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보자는 뉘앙스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스터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잘 만든 서비스가 소비자 신뢰까지 얻으면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일이 왔어요. 어느 수준의 보상과 조건을 기대하시나요?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업체의 요청대로 여러분이 보상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 첫 번째 메일과 유사한 상황으로 공정위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블랙 컨슈머로 오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업체에서 보상 금액을 문의할 때 절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대답하면 안 돼요. 보상이 아니죠. 보상은 뭐 식품 먹고 이물질이 나와서 클레임 제기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보상이에요, 보상은. 자, 두 번째, 제가 회신했습니다. 위험을 처리할 보상은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당한 계약으로 해야죠. 또한 이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진께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마케팅 책임자라고 밝힌 분이었어요. 이전에 모든 요청들을 처리합니다. 담당자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메일 하단에는 해당 담당자가 마케팅 책임자에게 사과하는 메일 내용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다만 여전히 제가 문의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3주간 소통을 정리했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 판단과 대응이 마케팅 팀의 독자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경영진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니까 회사의 뜻이었는지 저는 궁금했던 거죠. 다시 한번 경영진께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전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젠스파크의 회사의 입장인 것인지가. 그리고 바로 당일날 젠스파크 경영진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마케팅 책임자이며
제인스파크 경영진의 일원입니다. 본인이 경영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보내드린 메일들은 회사의 공식 입장을 나타냅니다. 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3주간의 소통을 끝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한국 문화와 한국 사용자에 맞는 UI UX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개선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의 취지는 다 무산되고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잘못 생각했죠. 저의 시간이 어리석게 느껴진 메일이었습니다. 물론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개선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요, 첫 번째 메일 저한테 보낸 2번째 메일, 이거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 모든 걸 처리한다고 해도 영상 보안 요청한 거 처리한다 한 것들 책임 소멸시키는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귀사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한국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적 성장에 전 기여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제인스파크의 경영진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의 소통 전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길 이렇게 메일을 보냈죠.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사례 및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저의 정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를 포함한 여러 소비자 피해 호소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여러분 아시나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 국민신문고가 나와요. 국민의 작은 소리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요. 저는 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공정위 홈페이지 회원가입, 불공정 거래 신고 AI, 신고 추천. 이거 정말 좋았어요. 여기 AI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불공정 거래 신고 여기 추천 AI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6하원칙으로 내용을 쓰면 돼요. 자, 여기서 딱 누르면, 자, 이거 분석해요. AI가 어디에 신고하는 게 좋을지.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왔어요. 정확도가 90%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고 지금 신청 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블러 처리해서 지웠습니다. 이 번호는 좀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민원 제목 넣고 내용 넣고 첨부 파일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모든 걸 누르고 최종 이제 신고 버튼을 누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제가 또 쓴 글엔 신고란 단어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마지막 줄, 이 민원을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때 다들 당황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 단어 때문에, 제보 고발성 민원 단어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면 어떡하나 하고 겁을 먹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역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국민신문고는 국민한테 완전 안전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 찾아보니까 아예 그냥 100%였어요. 뭐냐면은, 자, 무고죄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라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신고한 게 틀렸다고 해도,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해도 심지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쓰면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해 설계된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공정의 신고 제보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 번호가 나왔고 또 이제 메일도 왔어요. 국민신문고에서 메일이 오더라고요. 신청 번호 이렇게 나왔고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래 요약한 내용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법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쉽게 요약해 봤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콘텐츠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 모든 콘텐츠에 해당해요. 블로그 뭐든 다 합니다. 스레드 영상 당연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광고 표시 의무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상 금액 조건을 물어본다면 아무리 친절하게 물어봐도 검토 없이 보상 금액을 덜커덕 대답하지 말 것. 블랙 컨슈머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정당한 거래를 저는 추천합니다. 모든 소통은 자료가 남는 메일 그리고 원본 보전을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PDF로. 해외 AI 유료 서비스 구독 전 체크할 리스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크레딧, 사이버머니 등의 소모량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월 구독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무제한, 무료 이거 하나면 다 될 것 같은 광고 표현이 많이 보인다면 실사용 후기 영상을 꼭 검색해서 먼저 보세요. 그리고 실제 약관, 요금제와 대조필 하십시오. 이것만 주구장창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AI 집어넣고 해석해줘도 헷갈립니다. 실사용 후기 보는 게 최고입니다. 해외 AI 서비스 구독은 반드시 환불정책 및 고객센터 확인 후 결제하세요. 해외 AI 서비스는 구독 해지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24시간, 72시간 이런 게 많습니다. 저 이번에 공정위 신고할 때 이것도 문의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문제 발생 시 결제 영수증, 크레딧, 스크린샷 보존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젠스파크를 비난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공유를 통해서 해외 AI 유료 구독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이 신뢰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해외 AI 서비스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소비자와 크리에이터 분들과 저와 댓글을 남긴 구독자님들처럼 어려운 과정을 이 피해를 호소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한 번이 한 명의 소비자를 지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젠스파크 경영진도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정위 신고 이후 진행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결제 및 사용 내용과 사용자 댓글, 메일의 내용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례 수집 및 공개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